아, 또 눈이 뻑뻑하네요. 모니터만 30분 봤을 뿐인데 눈이 너무 피로하시죠? 심지어 밤에는 가로등이 번져 보이고 운전할 때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퍼져 보여서 혹시 시력이 더 나빠진 걸까 걱정되시죠? 안과에 가보니 단순 피로랍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결국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병원에서 받은 인공 눈물은 잠깐의 효과일 뿐. 답답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한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과 전문의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자연치유법. 약이나 수술 없이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눈은 매우 민감한 기관이라 작은 관리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의 눈 운동만으로도 시력이 0.2 이상 개선된 사례가 무려 68%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쿄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특정 식습관만 바꿔도 눈의 피로도가 45%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과 식습관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10대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안구 건조증과 간시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시력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2030년에는 이 수치가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자연치유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눈 근육을 강화하고 시신경을 회복시켜 근본적인 시력 개선을 돕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력 회복의 핵심은 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우리 눈도 적절한 운동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눈 건강에 좋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80대 노인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으로 시력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40년 넘게 안경을 쓰신 분들도 3개월 만에 맨눈으로 신문을 보게 된 사례도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의 시력 저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 둘째, 시력 회복을 돕는 운동법. 셋째, 생활 속 눈 관리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도 밝고 건강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던 비밀 운동법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법은 단 5분만 투자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데요.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눈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눈 영양제들을 보면 대부분 루틴이나 지아신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면 흡수율도 더 높고 부작용도 걱정 없죠. 특히 주목해야 할 식품이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눈의 중심부에는 시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 부위를 보호해주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준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달걀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숙으로 드시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으로 먹는 것인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절대 금물입니다. 식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주목할 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특히나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 콩은 시신경을 보호하는 성분도 풍부해서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호두와 함께 먹는 건데요.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지만 사실 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이 검은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루에 검은 콩 한 숟가락과 호두 두 알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참취나물입니다. 참취나물은 우리나라 토종식물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취나물 속에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눈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참취나물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참취나물을 말려서 차처럼 우려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꿀을 조금 넣어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하루 3잔 정도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품은 오디입니다. 오디는 예로부터 눈에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실제로 오디에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단, 오디는 제철에만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를 건조시켜 두었다가 차로 마시면 사계절 내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차에 구기자를 함께 넣어 마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네요. 구기자 역시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이렇게 오디와 구기자를 함께 마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력 회복을 돕는 운동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 운동이라고 하면 좌우로 눈동자를 굴리거나 멀리 보는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눈 운동에는 훨씬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나비 운동입니다. 양손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눈을 살짝 덮어줍니다. 이때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눈동자를 위로 올리고 내쉬면서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나비가 날갯짓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눈의 상하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장시간 모니터 작업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각 운동입니다.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오른팔을 앞으로 쭉 펴고 엄지손가락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 고개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눈동자만 움직여서 엄지손가락 끝을 바라봅니다. 이제 천천히 팔을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올리면서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그 다음 왼쪽 아래 대각선으로 내리면서 역시 눈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듯 움직여주는 거죠. 이 운동은 눈의 사선 근육을 강화시켜 주어 눈의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고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운동법은 안구지압입니다. 보통 눈 주변을 마사지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손가락은 너무 뾰족해서 자칫하면 눈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대신 손바닥의 아래쪽, 도톰한 부분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부드럽게 누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눈꺼풀 바로 위쪽에 있는 움푹 파인 부분을 특히 신경 써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압을 하면 눈 주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눈 주변 근육의 긴장도 완화됩니다. 네 번째는 촛불 운동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1m 정도 떨어져 앉습니다. 그 다음 촛불을 응시하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건 눈을 깜빡이지 않는 거예요. 눈물이 날 때까지 최대한 참아보세요. 눈물이 나면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눈의 초점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미소 운동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치 행복한 일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웃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눈의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게다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되죠. 이 운동은 특히 눈가의 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하루에 3번,
식사 전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신 분들은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눈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단,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눈도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운동들을 할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신 분들은 렌즈를 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눈을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생활 속 눈 관리 습관입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환경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실은 수면 환경이 눈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때 베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목이 구부러지면서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개 높이는 10c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죠.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도 눈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최소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가 너무 낮으면 눈물이 쉽게 증발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 습도는 항상 45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니터나 책상의 높이도 중요한데요.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려면 모니터 중심이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책상에서 모니터까지의 거리는 팔을 쭉 뻗었을 때 손가락 끝이 살짝 닿을 정도가 가장 적당하죠. 세 번째는 휴식 시간 관리입니다. 보통 20분 작업하고 20초 휴식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5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때 휴식은 단순히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충분히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실내 조명이 너무 밝아도 너무 어두워도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모니터 작업을 할 때는 모니터 밝기의 3배 정도 되는 실내 조명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또한 조명은 왼손잡이는 오른쪽에서,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비스듬히 비추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경 관리입니다.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안경이 너무 꽉 끼면 관자놀이 부근의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두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거우면 시선이 흔들려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은 꼭 안경점에 가서 조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안 습관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는 깨끗한 세안이 필수적인데요. 특히 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클렌징할 때는 눈을 비비지 말고 부드럽게 닦아내야 하며 미온수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안 후에는 눈 주변을 깨끗한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은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만 40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받기를 권장합니다. 시력 저하나 눈의 불편함이 느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눈 건강을 위한 식사법과 운동법, 생활 수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직업별 맞춤 관리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눈 건강 관리법이라도 직업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사무직 종사자분들을 위한 관리법입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며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눈의 피로도가 심한데요. 이런 분들은 모니터 필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필터보다는 저자극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필터를 너무 진하게 고르시면 오히려 눈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밝기 차단율이 35% 정도인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눈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운전할 때는 눈이 바깥빛과 실내를 번갈아 보면서
끊임없이 초점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과 눈의 피로도 감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편광 선글라스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밤 운전이 잦으신 분들은 약한 노란색 계열의 렌즈가 달린 제품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학생이나 연구직처럼 독서량이 많은 분들도 눈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책을 볼 때는 모니터를 볼 때와는 또 다른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독서대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독서대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30분 독서할 때마다 책갈피를 활용해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미용사나 요리사처럼 손놀림이 섬세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눈의 초점 거리가 매우 가까워 목과 어깨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뒷목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목의 긴장이 풀리면 눈의 피로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교사나 강사처럼 칠판을 많이 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눈 건강에 위험이 많은데요. 분필 가루가 눈에 들어가거나 칠판의 반사광으로 인한 피로도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시로 식염수로 눈을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염수는 농도가 맞지 않아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안과용 식염수를 사용하세요. 야간 근무가 잦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쉽습니다. 특히 눈의 피로가 심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인공 눈물을 활용하시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침 시에는 반드시 암막 커튼을 사용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전업주부나 가사도우미처럼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도 있습니다. 세제나 주방 세척제 같은 화학 물질이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호 안경을 착용하셔야 해요. 또한 기름이 튀는 요리를 할 때도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는 가급적 후드를 켜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제 아주 특별한 비법을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계절별 맞춤 눈 관리법인데요. 우리의 눈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봄철 눈 관리법입니다.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눈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요. 이때는 외출 시 보호용 고글을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 주변을 깨끗이 씻어주셔야 하는데 이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세안하시면 됩니다. 봄철에는 특히 결명자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결명자에는 눈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풍부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눈의 불편함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가장 큰 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선글라스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외선은 선글라스 옆면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를 함께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영장에 가실 때는 반드시 수영용 고글을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염소 성분이 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수분과 함께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거든요. 가을철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특히 심해지는 계절입니다. 이때는 실내 습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물을 갈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단풍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풍잎의 붉은색을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서 중간중간 먼 산을 바라보며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과 실내 난방으로 인해 눈이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때는 따뜻한 온찜질이 특히 효과적인데요. 마른 수건을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눈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거운 온도는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등에 대었을 때 따뜻한 정도가 적당하죠. 또한 겨울철에는 귤이나 당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주황색 식품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환절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변화하는 기온과 습도로 인해 눈이 더욱 예민해지기 쉽거든요.
이때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식염수로 눈을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이나 감자로 눈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차가운 오이나 감자를 얇게 썰어서 눈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붓기도 가라앉고 눈의 피로도 풀어줄 수 있죠. 또한 각 계절마다 주의해야 할 질환들도 있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여름에는 수영장 결막염, 가을에는 바이러스성 결막염, 겨울에는 안구 건조증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들인데요. 이러한 질환들의 초기 증상을 잘 파악해 두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대별 맞춤 눈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각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건강한 눈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아기와 아동기의 눈 관리법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에는 눈의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기기는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반드시 5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눈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요. 풍선이나 공을 이용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눈 운동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눈의 피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시기에는 눈 건강을 위한 올바른 학습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책과 눈 사이의 거리는 30cm를 유지하고 30분 공부 후에는 반드시 5분간 눈을 쉬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한창이라 영양 보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 당근, 블루베리 같은 눈에 좋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도록 하세요. 청년기에는 취업 준비나 업무로 인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제품의 활용이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니터 자체의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실내 조명도 눈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눈의 피로가 더욱 누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노안이 시작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우선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 시 돋보기를 활용하시되 너무 높은 도수는 피하세요. 또한 눈 주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눈을 크게 떴다가 살짝 감는 동작을 하루 10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눈 주변 근육이 단련되어 노안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특히 영양 관리가 중요한데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과도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수 인구가 늘어나면서 80대 이상 고령자의 눈 건강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시력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계단이나 문턱에는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잡이나 보행기 사용을 권장하며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통해 적절한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눈 건강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눈 건강 관련 속설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러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눈 운동에 관한 속설입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눈 운동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어요. 눈 운동의 핵심은 적절한 휴식과 이완에 있습니다. 눈을 세게 감았다 떴다 하거나 눈을 심하게 굴리는 것보다는 눈을 가볍게 감고 눈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두 번째는 야근할 때 밝은 조명이 좋다는 속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 조명을 밝게 켜두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늦은 밤에는 실내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모니터 밝기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시간에 한 번은 꼭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쉬어주세요. 세 번째로 많이 하시는 오해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면 평생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술 직후에는 시력이 좋아지지만 이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안이 오고 각막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오해입니다.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최근에 렌즈들은 산소 투과율이 매우 높아져서 올바르게 관리만 한다면 눈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다만 착용 시간과 관리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영양제에 관한 오해입니다. 눈 영양제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적정량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들의 시력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책을 가까이 보는 것을 제지하시는데요. 사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눈의 조절력이 좋아서 가까운 곳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보는 것은 피하고 중간중간 멀리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오해는 시력이 나쁜 것은 유전이라는 속설입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시력 저하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눈 건강 위험 요소들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 기기의 사용입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면 우리 눈은 매우 가까운 거리의 화면을 장시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는 눈의 피로도를 급격히 높일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현실 기기는 30분 이상 연속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실내 공기질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잘 열지 않다 보니 실내 공기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쁜 실내 공기는 눈을 자극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용도 좋지만 하루에 최소 3번은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환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조명 기구들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전구도 다양해져서 발광 다이오드 조명이나 형광등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조명들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미치는 영향도 다릅니다. 특히 발광 다이오드 조명의 경우 청색광이 강해서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실내 체육이나 운동시설의 조명 문제입니다. 요가나 헬스장 같은 실내 운동시설은 보통 조명이 매우 밝은데요. 이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눈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울이 많은 공간에서는 조명이 반사되어 눈부심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시선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 안경에 관한 것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안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기들은 눈 바로 앞에서 정보를 표시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 수업이나 재택근무로 인한 문제입니다.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면서 화면을 보는 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때는 화면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50분마다 1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면의 밝기와 대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밤샘 방송 시청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시는데요. 이는 생체 리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것은 눈의 피로를 급격히 높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눈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과학계에서 새롭게 발견된 눈 건강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연구들은 우리가 몰랐던 눈 건강의 새로운 측면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눈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눈 건강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이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장내 유산균이 풍부할수록 안구 건조증이 개선되고 염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를 통해 눈의 염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숙면과 눈 건강의 관계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눈은 특별한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의 수면이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눈의 피로가 효과적으로 해소되고 각막 재생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운동과 눈 건강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격렬한 운동이 안압을 높여 눈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눈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눈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단,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과 눈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눈 건강의 상관관계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눈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각종 안질환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어 안구 건조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도 눈 건강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연 채광의 중요성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이 아무리 좋아도 자연광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하루 2시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되면 근시 진행이 늦춰지고 눈의 피로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자연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광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색채가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새롭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정 색상이 눈의 피로도와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 연한 녹색이나 하늘색을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강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는 눈 건강과 심장 건강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망막의 미세혈관 상태가 심장 질환의 조기 징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즉, 정기적인 눈 검사가 심장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의료 기술과 눈 건강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눈 건강 관리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눈 건강 관리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눈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즉시 눈의 상태를 분석해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눈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기초적인 상태 확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진단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눈 건강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과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관리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눈의 피로도를 측정하고 그에 맞는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식습관과 운동량까지 고려해서 관리 방안을 제시해준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나노 기술을 활용한 치료법입니다. 나노 로봇이 눈 속으로 들어가 손상된 부위를 직접 치료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수술 없이도 다양한 눈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망막 질환이나 녹내장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눈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아내고 이를 교정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성 눈 질환의 경우 유전자 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유전성 망막 질환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로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발전입니다. 단순히 시력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거나 안압을 모니터링하는 기능까지 갖춘 렌즈가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증강현실 기능까지 탑재된 렌즈도 연구되고 있어 미래에는 콘택트 렌즈 하나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특히 중장년층 여러분들께서는 눈 건강이 더욱 중요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관리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건강한 눈을 오래도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부모님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